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외모를 가꿔라. 무슨 소리야? 외모보다는 당연히 실력이지. 여러분은 외모보다는 실력이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웬 외모? 끼원다운님 화장도 잘 안 하시면서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외모를 전혀 가꾸지 않는 건 아니랍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 외모보다는 실력이지 라는 이중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속빈 강정처럼 외모만 화려하고 내실이 하나도 없어도 된다 라는 말이 아니라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마트에 과일을 고르러 갔을 때도 먹음직스러운지 빛깔이 더 고운지 사실 외모 보고 우리 과일을 픽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연예인들처럼 갸름한 얼굴에 예쁜 이목구비 이런 외모를 가져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외모 또한 자기 관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유전적으로 아무리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내가 관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 얼굴이고 몸매고 다 망가질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저 그렇게 태어났지만 자기 관리에 의해서 아우라가 풍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외모는 자기 관리에 속하는 깔끔한 외모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건강한 몸과 깔끔한 외모,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가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가꾸는 건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인간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비록 사람마다 그 기준과 관점은 다르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잘 관리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의 외모를 매력적으로 가꾸면 그렇게 가꾸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취업 면접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면접관분한테 솔직히 까놓고 물어봤어요. 대체 서류에서 다 걸러진 그런 면접자들을 뭘 보고 뽑아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첫 마디가 첫인상 이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첫인상,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온화한 표정이나 말투, 몸짓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조차도 가꾸고 있는 외모 관리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화장을 덕지덕지 바르지 않더라도 피부가 좋고 머릿결에서 윤이 나면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건강한 몸과 윤기 나는 피부, 찰랑이는 머릿결의 기본은 건강한 식습관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당신이 먹고 있는 게 바로 당신이다. 네가 먹고 있는 게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인스턴트, 일명 정크푸드를 정말 밥 먹듯이 먹으면 당연히 보기 싫게 군살이 붙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피부에는 여드름이 나고 머릿결은 푸석해져요. 영양가 없는 말 그대로 정크푸드이기 때문이에요. 갓생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크푸드는 줄이고 건강한 제철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다.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지키기 힘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우리가 꼭꼭 씹어 먹으면 나오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와서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꼭꼭 씹어 먹으면 배부름을 느끼는 호르몬이 나와서 과식과 비만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 쓰레기통도 아닌데 허겁지겁 정크푸드를 열심히 사는 게 행복하게 먹고 살자고 우리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꼭 명심하세요. 당신이 먹는 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두 번째, 숙면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 위의 영상에서 어떻게 숙면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충분히 자줘야 하는 이유는 자는 동안 우리는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시키고 필요한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다음날 우리 몸에 활력과 생기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숙면하시는 방법은 낮에 충분히 햇빛을 쬐고 몸을 바지런히 움직일 것.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는지는 링크 걸어드린 영상에서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주무실 때 핸드폰을 내 머리맡에 두는 습관이 있다 하시면 이걸 꼭 고치셔야 돼요. 저는 원래 자기 전에 ASMR로 먹방을 틀어놓고 자는 습관이 있어요. 튀김을 먹을 때 나는 바삭바삭한 소리. 이런 걸 들어야지 저는 스르르 잠이 드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향에 갔을 때 의도치 않게 제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고 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다음날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 다름을 느낀 후부터는 되도록이면 먹방을 보지 않고 자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인데 그래도 유혹을 참지 못하고 먹방을 보다가 잠이 든 날은 확실히 그 다음날 개운함이 다른 걸 저는 정말 느끼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때문에 우리 뇌는
스마트폰을 킨 채로 잠이 들면 밤을 낮으로 인식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의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다음날 우리가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어도 막상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와서 자기 전에 나 진짜 재밌는 거 보다 자야지 하는 유혹을 떨쳐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딱 일주일만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핸드폰을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을 때랑 핸드폰을 저 멀리 놔두고 잠이 들었을 때랑 확실히 여러분들이 다음날 일어났을 때 몸 상태가 다름을 정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장담이에요. 세 번째, 피부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세안을 꼼꼼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안을 너무 꼼꼼하게 해서 오히려 우리의 피부를 약하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정확하게 세안하는 방법을 알고 세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CF에서 많이 나와서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안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히려 피부가 약해져서 기미가 끼거나 홍조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세안을 하실 때는 무조건 첫 번째 손부터 닦으시고요. 손을 깨끗하게 한 후에 깨끗하게 먼저 씻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미온수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시는데 미온수를 틀어서 물을 그냥 끼얹어요. 얼굴에 물을 묻힐 때도 얼굴을 빡빡 닦으면 우리 피부 장벽이 무너져요. 그래서 얼굴에 물을 그냥 끼얹는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자극을 줄이시면서 얼굴에 물을 묻히시고요. 미온수를 틀어서 물을 그냥 끼얹어요. 그리고 클렌징 폼을 짜서 바로 막 얼굴에 박박 문지르는 게 아니라 우선 손에서 충분히 문질러서 거품을 많이 내야 돼요. 거품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 풍성한 거품을 얼굴에 한 겹 발라준다라는 식으로 살살 도포를 해주시면 돼요. 클렌징 폼을 짜서 손바닥에도 충분히 거품을 이렇게 내야 돼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이 나왔으면 얼굴에 그냥 살살 도포만. 막 빡빡 문지르지 말고. 이렇게 도포를 하고 막 빡빡 닦고 빡빡 닦는 것도 모자라서 화장솜으로 막 팍팍 문지르는 거 이거 절대 비추. 그렇게 되면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최고로 안 좋은 행동이래요. 역시 헹구실 때도 미지근한 미온수를 이용해서 얼굴을 비벼대면서 닦지 말고 물로 헹구듯이 비누기를 제거한다 라는 생각으로 30초 넘기지 마시고 헹궈주시면 돼요. 다시 미온수를 틀어서 30초 이내로 이거 헹궈내면 돼요. 헹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 원인이기 때문에 꼭 30초 넘기지 마시고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도 얼굴 막 이렇게 박박 닦으시죠. 물기만 제거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수건이 갑자기 목이 생겼죠? 이렇게 빡빡 문지르지 말고 그냥 물기만 후에 마찰이 가지 않게 끝. 우리가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고 올바른 세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배워서 실천하고 있어요. 네 번째, 옷에 비듬 떨어져 있으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죠. 우리 두피도 피부랑 마찬가지로 각질이 쌓여요. 노폐물이나 각질, 피지가 쌓여서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우리 이 두피 안에 모공이 막혀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내 앞에 명품 옷을 입은 멋진 사람이 서 있다 하더라도 어깨에 비듬이 수북하게 떨어져 있으면 신뢰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자기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피부 각질 제거 해주는 것처럼 두피 각질 제거제가 있어요. 물론 미용실에 가서 돈만 내면 5만 원, 10만 원? 아마 한 번 각질 제거하는데 두피 케어 받는데 5만 원 이상일 거예요. 저 옛날에 해본 적 있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이 미용실에 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집에서 각질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두피 각질 제거제가 있어요. 저도 이거 사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비듬이 심하다 하시면 니조랄 샴푸 쓰셔도 효과 되게 좋은 거 저는 직접 봤어요. 그래서 내가 두피에 좀 각질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약국에서 니조랄 샴푸 사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두피 각질 제거제 한번 검색해서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 여러분 눈썹 정리 혹시 하세요? 남들이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제 자신한테 떳떳하기 위한 저만의 관리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눈썹 정리예요. 주말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의례적으로 이렇게 눈썹을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요새는 남자분들도 눈썹 문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눈썹 정리, 칼로 정리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승무원으로 근무할 때 화장을 워낙 안 해서 막 걸렸어요. 화장하고 다니라고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화장이 서투르다고 생각하니까 화장을 감히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눈썹도 문신하고 여기 아이라이너도 문신을 했어요. 그래서 눈썹을 문신을 해주신 그 모양 그대로 눈썹 칼로 요 밑에만 살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심하면 한 2번씩 눈썹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눈썹이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눈썹이 손질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저기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막 눈썹 긴 게 막 이렇게 나와져 있으면 아무리 화장을 해도 깔끔한 인상을 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반대로 말하면 정돈된 눈썹은 깔끔한 인상을 주고 눈썹 숱이 되게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숱을 좀 정리하면 인상을 부드럽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얼굴에서 눈썹이 우리의 인상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희원님처럼 눈썹 문신을 받지 않아서 어느 라인으로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미용실에 가셔서 헤어 하실 때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저 눈썹 좀 정리해주세요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만 전문가한테 눈썹 손질 딱 받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요런 눈썹 칼 다이소에서 요거 하나에 500원 아니면 좀 좋은 건 1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가지고 그 라인 따라서 이렇게 눈썹 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라인 따라서 눈썹 칼로만 잘 정리해 주시면 굉장히 깔끔한 인상을 풍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인데요.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라도 표정이 어두우면 그 사람의 매력은 반감이 돼요. 왜 예쁜 얼굴은 아닌데, 아니 어쩌면 좀 못생긴 얼굴인데 굉장히 밝고 잘 웃고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매력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매주 즐겨보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항상 인터뷰할 때 왜 상대방을 택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는 게 예뻐서 아니면 잘 웃어서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운 좋게 사실 되게 웃는 게 습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도 웃고 민망해도 웃고 웃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쉬운 일? 습관? 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승무원 준비할 때도 면접 보는 내내 미소를 짓고 있어야 되면 대부분은 여기 막 경련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장시간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어도 얼굴에 경련이 한 번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웃는 것도 연습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사람을 대하는 게 좀 익숙치 않다, 웃는 게 어색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웃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뭐든지 노력이 좀 있어야지 내가 얻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정한 외모 그리고 기본적인 청결함을 유지하셨다면 이제 웃는 연습을 마지막으로 꼭 해보세요. 회사에서 동료들하고 있을 때 그냥 좀 의식적으로 한번 웃어본다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들은 나 이미 잘 안 웃는 거 아는데 민망하다 싶으시면 편의점 같은 데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할 일이 있을 때 인사하고 마지막에 미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승무원들 면접 준비할 때는 거울 보면서 카메라에 영상 찍으면서 미소 연습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잘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울 보시면서 양쪽 입꼬리를 비슷한 위치까지 올려서 웃으시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래요. 이 외모를 관리하는 게 자기 관리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꼭 다른 사람한테 나를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만 외모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리 하나하나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고 나를 스스로 돌보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긍정적인 자기 확신을 갖게 해주기도 해요. 이런 긍정적인 자기 확신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켜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시켜요. 왜 굉장히 고도 비만이셨던 분들 건강 때문에 살 빼시고 완전 인생 변했다는 그런 스토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분들의 스토리는 그냥 비단 외모가 좋아져서 뿐만 아니라 이 외모로 인해서 자신감이 상승하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나 스스로를 어떻게 하면 소중히 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단순히 외적으로 잘 보이려고 외모를 꾸민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관리한다 라는 생각으로 기본적인 외모 관리에 한번 신경 써보도록 해요.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 외모 관리를 위해서 첫 번째,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윤기 나는 피부와 머릿결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몸매를 갖춘다. 두 번째, 숙면한다. 숙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낮에 30분 이상 햇빛을 쬐고
생활 속에서 바지런히 움직인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핸드폰을 머리맡에 절대 두지 않는다. 세 번째, 피부 세안을 제대로 한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너무 꼼꼼하게 박박 문질러서 피부 장벽을 떨어뜨리지 말고 우리 피부를 푸딩이라고 생각하시고 살살 달아주세요. 무조건 얼굴을 박박 닦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네 번째, 피부처럼 두피 케어도 한다. 특히 비듬이 정말 심하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약국에서 니조랄 샴푸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냥 보통 관리를 해주신다 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두피 각질 제거제를 이용해서 셀프로 집에서 두피 케어를 한다. 다섯 번째, 첫인상에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눈썹 정리. 전문가에게 한번 손질을 받으신 후에 그 라인을 따라서 눈썹 칼로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해준다. 여섯 번째, 마지막. 온화한 표정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생활 속에서 웃는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연습을 꼭 해준다. 이렇게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옷 입는 방법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아서 옷 잘 입는 사람 중에서 나의 체형, 피부톤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매칭시켜서 입는지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최대한 깔끔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로 옷은 잘 선택해서 입으시길 바래요. 뷰티 유튜버도 아닌 제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는 외모 관리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